자, 2025년 3월 9일 빈칸 추론 문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내신 대비용으로 해줄 때 해석 공부도 조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31번은 오답률이 2위였던,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쌤이 모의고사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던 환질로 물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다르지 않다라는 말을 같다로 표현하는, 즉 실제 문제에서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노우를 적어서 물리적인 형태가 없다라는 건 추상적인 거고, 다시 한번 특정한 색깔이나 모양이나 크기가 없다라는 건 다시 추상적이다. 이렇게 부정어를 보여주고 이 부정어를 통해서 같은 말을 만드는 추상적이 답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됐죠? 답은 1번이었고요. 자, 가볼게요. 원래 문제를 푸실 때는 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빈칸부터 읽는데 이 대명사가 뭔지를 잡아와야 돼요. 대명사의 첫 번째 순위는 앞문장의 이제 주어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특정한 크기, 모양, 형태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추상적이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레더라는 연결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앞뒤 말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얘기하는 패턴이었어요. 자, 플라톤은 주장했습니다. 대절이라고 접속사. 그리고 접사 안에 다시 접속사 웬 하나 더. 네가 뭔가를 볼 때요. 그리고 이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 something이 선행사니까 수일치 봐줘야 되고요. strike A as B. A에게 B한 인상을 주다. 선생님 여기 적어놨죠. 됐나요? 그래서 너에게 아름답다는 인상을 주는 뭔가를 볼 때 너는 정말로 단지 부사 다 지워주고요.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됐지? 뭐를요? A partial, 부분적인 반영을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움의 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쌤이 서양 철학의 기본 개념이라는 게 항상 이 이데아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을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데아라는 우리 현실이 아닌 완벽한 이상 세계에 존재하는, 자, 영어로는 아이디어지만 독어로는 이데아 이런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자, 얘가 현실로 내려오는 게 이제 현실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플라톤의 생각에서는 이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데아에 있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보는 꽃이 아름답다고 할 때 이 꽃은 뭐예요? 현실 세상에 내려온, 즉 이데아에 존재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반사, 반영 정도로만 본 거죠. 됐죠? just as 뭐처럼요. just as는 뭐뭐와 꼭 마찬가지로 그림이나 심지어 사진이 단지 잡아요. 똑같은 말 하겠죠? just as가 같다라는 거니까 실제 물건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부분을 잡는 것처럼요. 맞죠? 예를 들어서 누가 샘에 대한 초상화를 그렸다면 그 그림은 선생님의 부분일 뿐 진짜 선생님은 아니게 되는 거죠. 진짜 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자, 진정한 아름다움 또는 혹은 즉, 그 다음에 플라톤이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름다움의 형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플라톤의 용어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The Form of Beauty라고 부른 거예요. 아름다움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 됐습니까? 여기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원래 콜은 명사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what이 올 때는 뒤에 목적어가 빠지게 됩니다. 이 A가 없어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주어가 바로 A가 빠지고 목적어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B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그 이제 form of beauty라고 부르는 것, 즉 진정한 아름다움은 됐죠? 단수 취급해주고요. 당연히 특정한 색깔, 모양, 그리고 크기가 없고 오히려 추상적인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관념이라는 거죠. 뭐처럼요? 숫자 5처럼.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또 얘기했지만 이 숫자 5라는 것은 숫자 5는 어떤 상징으로서 우리한테 존재하는 거지, 이 오라는 건. 됐습니까? 세상에 딱 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오라는 건 없죠. 이런 것들을 쌤이 수학적 추상이라고 했어요. 산이 5개고 사람이 5개인 걸 숫자 5라는 개념으로 추상화한 거죠. 이 상징으로. 그러니까 5라는 실제, 이 숫자는 자연 속의 형태, 산이나 사람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걸 우리가 추상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상화의 예로 숫자와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뒤에 예를 들어서라고 하면서 도형 얘기를 합니다. 삼각형이라는 것도 실제 자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모습을 보고 상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추상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야. 이해됐죠? 갑니다. 너는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 숫자 이 5에 무슨 색으로요? 파란색이나 빨간색 잉크로 크고 작게 그릴 수는 있겠지만 숫자 5 그 자체는 itself는 생략해도 되고요. 이런 걸 강조용법이라고 하죠. is none of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크기나 모양, 색깔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됐죠? 자, 그것은 물리적인 뭐 이때 그것은 숫자 5가 되겠지. 여기 it은 진정한 아름다움이고요. 그런 물리적인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like로 숫자 5를 비유해서 처음 설명했고, 진짜 구체적인 예시로, 자, 한번 생각해 봐. 됐죠? 이 아이디어, 생각인데 관념입니다. 삼각형이라는 거. 예를 들어. 비록 그것은, 이때 그것은 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내신 문제에서는 이시 가리키는 거 각각, 얘는 삼각형, 그 다음에 얘는 숫자 5, 이것은 숫자 5, 자, 그리고 이 it은 아까 얘기한 이 it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비록 그것은 특정한 색깔이나 크기는 없죠. 근데 그것은 somehow 단어 정확하게요. 어떻게든 그것은 어떻게든 lie 놓여 있게 되죠. 뭐 안에요? within 각 모든 삼각형 안에요. 네가 보는 됐나요? 즉 이렇게 산 모양을 이렇게 봤어요. 산 모양.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뭐요? 아, 지금 산이 삼각형 모양이구나.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각형이라는 건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산은 존재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자꾸 추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플라톤은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것이 자, the same is true는 뭐뭐도 역시 그렇다라는 거야. 아름다움도 역시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 덩어리가 문장 위치가 될 거예요. 여태까지 삼각형 얘기했고 똑같은 게 삼각형에도 그러하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삼각형이 아니고 아름다움에도 그러하다는 거야. 삼각형의 그런 것처럼. 숫자, 그 다음에 삼각형, 그리고 똑같은 게 아름다움에도 그렇습니다. 다시 비유하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문장 위치로 알아두시고요. 문장 있지. 그래서 이 아름다움의 형상, 즉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떻게든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모든 아름다운 것, 네가 보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보는 게 어떤 꽃이라면 그 꽃이라는 이 꽃이라는 우리 실제 물리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거에 이 진정한 아름다움, 이상 세계에 있는 아름다움이 반영돼 있다,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인은 일형식 동사고 자동사입니다. 수동태 없고요.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즉 주제는 플라톤이 말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추상적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거는 그런 진정한 아름다움의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었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2번 볼게요. 오케이. 원래 빈칸 문제니까 빈칸부터 있는데 상반부 빈칸은 주로 글쓴이의 의도고 이렇게 주체를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읽어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잘 work란 단어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가장 잘 효과가 있다고요. 됐니? 그럼 읽어보자. 네가 너의 아이의 말을 들을 때요. 언제요? 감정적인 순간에. 뭔가 애가 기분이 좀 안 좋고 이래요. 감정적으로. 그러면 쌤이 이 감정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 두려움, 슬픔 이런 단어들이 구체화돼서 밑에 내려올 거거든. 자, 감정적인 순간에 네 아이의 말을 들을 때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be aware. 아세요. 어법적으로 챙기고 아세요. 대절을 됐습니까? 뭐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요. 자, 동명사 병렬로 이 선택지 보면 알겠지만 이 giving, pushing 이런 동명사와 뒤에 이 then, asking, 즉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효과가 짱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해결책이라고 적으세요. 문제 해결에서 해결책을 빈칸 팠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바로 예시가 뜰 겁니다.
주장을 먼저 때려줬고 이 주장 부분이 빈칸이 해결책.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도 better 이렇고 it's better 더 좋아요. 예시 끝나고 요약한단 말이야. 단지 reflect 그러면 이게 답이라는 거야. 네가 알아차린 것을 뭐 자, reflect가 반영하다, 넌지시 표현하다 이런 거예요. 나타내다. 자, reflect라는 단어를 표현하다로 외워줍시다. 반영하다는 뜻도 되지만 표현하다. 속마음을 표현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네가 본 걸 표현해 주는 게 좋아. 묻지 말고요. asking question. 이렇게 애한테 일일이 묻지 말고 애들이 그런 감정을 표현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본 것만 표현해 주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노리스 알아차린 것을 이렇게 관찰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단지, 단지. 그 단순한 관찰을 애랑 공유하는 거, 이게 짱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보다요, 묻는 것보다. 뭐 하기 위해서? 대화를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중학교 때 get은 뒤에 사역의 의미로 to를 적는다고 공부했지만, 이렇게 지속의 의미를 줄 때는 ing도 쓴다라는 거. 알았죠? 대화가 계속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단순한 관찰, 즉 네가 알아차린 걸 반영하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내신에서는 빈칸으로 딱 되겠죠. 답의 근거 문장이기 때문에. 됐나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정확하게 예시가 끝난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한언이라고 했어요. 단어 바꾸기에서 넣어주는 게 답이었습니다. 됐죠? 가볼게요. 이제 예시 구체적인 사항들 나올 거야. 이렇게 따옴표 이런 문장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자, 너는 may ask 물어볼 수도 있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너의 아이에게 간목, 직목, 왜 그렇게 슬프게 느끼니? 자, 그러면 그녀는 may not have a clue. 단서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단서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아이로서 그녀는 왜 그러냐면 may not have 답이 없다고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단서가 뭐지? 이렇게 알았지? 그리고 answer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됐나요? On the tip of her tongue. 요거 덩어리로 외웁니다. 자, 입 끝에 맴도는 이런 뜻이에요. 보통 on the tip of one's head라고 해서 머리에 팍 떠오르는 이런 건데 순간적으로 탁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on the tip of one's tongue. 자, 입에 탁 맴도는 딱 하고 싶은 말이 탁 떠오르는 거 있죠. 그게 됐죠. 그거에 대한 탁 떠오르는 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마 그녀는 슬프게 느끼고 있을 거야. 그녀 부모와의 논쟁. 됐죠? 아니면 뭐 때문에요? 그녀가 overtired. 완전 과하게 피곤해서. 아니면 그녀가 걱정하고 있어서. 슬프게 느끼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아노 어떤 연주회에 대해서요. 하지만 이렇게 느끼겠지만 그녀는 may or may not be 설명은 못해. 이것들 중에 어떤 것도요. 그러니까 이 문장 위치 여러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에 대한 설명도 못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안다고 해도요. 이 강조야. 그녀가 동사 강조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come up with 답을 생각해낸다고 해도 내가 이래서 슬프구나. 이렇게. 자, 그녀는 걱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답이 됐나요? 좋은지요. 충분히. enough가 뒤에서 꾸며야 되지. 이렇게. 충분히 좋은지 걱정할 거라는 거야. 뭐 하기에? 요런 거 빈칸되죠? 뭐 하기에요? 정당화하기에. 그 감정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히 좋은지. 내가 설명하는 게 맞나? 이렇게. 충분히 좋다. 좋지 않다고 걱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지? 이게 슬픈 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가? 이걸 정당화하는 거죠, 내 감정을. 그래서 justify 이런 단어 되게 중요하다. 정당화하다. 됐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이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에요? 애는 감정은 느끼지만 그 이유를 됐죠? 이유에 대한 자, have a clue 단서도 없고 당장 떠오르는 말도 없고 됐습니까? 그리고 하지만 어, 그리고 뭐예요? 안다고 해도 답이 떠오른다고 해도 이 답이 맞나? 정당하기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련의 질문들은 단지 아이를 make 오형식이니까 여기 형용사요.
silent, 침묵하게 만듭니다. 조용하게 만드는 거죠. make, 1학년이니까, 쌤이. 자, 이런 단어들이 오면 보호 자리에 형용사 적는 거야. 목적어고. 그래서 silently가 아니고 silent. 아이를 단지 침묵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요까지가 뭐예요? 문제고 질문하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it's better, 더 좋아요. 옆에 적고, 여기다가 해결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부분이 해결책이거든요. 그래서 예시 상황, 반대 얘기를 꺼냈고요. 묻는 상황이요. 그리고 해결이니까 빨리 이 답을 고르면 되는 문제였어요. 됐지? 네가 알아차린 걸 단순하게 표현해 주는 게 더 좋아. 어떤 식으로요? 이제 예시 들어옵니다. 너는 말할 수 있어. You seem a little. 약간 오늘 피곤한 것 같아. 그냥 그것만 표현해 주는 거야. 아니면 나는 알아차렸어. 즉, 너희가 알아차린 거, 관찰한 거, 이거에 되겠죠. 나는 알아차렸어. 네가 찡그린다라는 걸 언제요? frown은 찡그리다. frowned. 언제 내가 그 연주에 대해서 말할 때요. 그리고 됐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다릴 수 있습니다. say하고 wait가 병렬. 그녀의 반응을 기다려 주는 게 좋다라는 거야. 즉 관찰한 것만 표현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이가 감정적으로 어떤 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됐죠? 네 아이를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면 관찰한 부분만 이야기하세요.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조금 줄여야 되겠어요. 이제 길어져서 빈칸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로 갑니다. 이렇게 화면 좀 크게 해서 잘 봐주시고요. 갈게요. 자, 원래 문제는 쌤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주체를 잡고 됐죠. 이 주체가 동일한 문장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 빈칸의 위치에서 근거 문장은 되도록이면 요 앞과 요 뒤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안 나오면 처음부터 읽어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뭐 하냐라고 했고, 이제 by 다음에 빈칸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습니까? by.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우리는 그리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주관적이고 잠재의식적 경험을요. 감정 강도의. 얘를 객관적인 숫자로 바꿀 거야. by. 보이죠? 그러니까 유사 구조가 이미 걸렸어요. 이렇게 by랑 by.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어떤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까? 요 부분이 답이라는 거야. 요 부분이. 됐나요? 이 부분의 해석만 잘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너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주관적이고 잠재의식적 경험을요. 뭐의? 감정적 강도의. 아, 진짜 화가 10이야. 9야. 내 지금 화가 나는 상태는 4야.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원래 감정적인 이 강도를 뭘로 객관적인 숫자. 선생님이 방금 했어요. 내가 화가 난 정도가 10인지 8인지 3인지 이렇게. 됐습니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figure out. 알아냄으로써요. 됐나요? 네 피부가 get at. 원래, 자, 여기 적어보자. 원래 be good at이라는 표현인데, 쌤이 get을 적어볼게요. be랑 get은 같은 의미야. be good at이 잘하다라는 거죠. 뭐를 잘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good이라는 단어가 이 앞으로 이렇게 당겨왔다고, how 앞에. be good at이 뭐뭐를 잘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네 피부가 한다고요. 뭘 잘하는데요? transforming. 전류를 됐습니까? 일렉트릭 커런트는 덩어리로 전류를 전송하는지를 알아냄으로써 됐습니까? 그 전류 전송하는 게 이제 우리 땀으로 나옵니다. 땀도 많이 나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걸 알아냄으로써 객관적인 수치로 바꿀 수 있다고요. 다시 주관적인 감정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객관적인 수치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됐니? 그럼 읽어보자. 호르몬의 리액션, 반응을 제한할 수 있다. 전류를 통제할 수 있다. 그 다음 뭐 할 수 있다? 네 피부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너의 감정 상태를 측정하다. 메저리 측정하다라는 뜻만 알았으면 너무 쉬웠죠. 답은 4번입니다. 됐나요? 이 문제가 그래도 또 오답률이 5위였어요. 60% 이상이 틀렸습니다. 볼게요.
자, 우리 피부는 컨덕트란 단어 외우자. 전도하다. 컨덕트는 임무 따위를 수행하다. 행동 이렇게 외우는데 열이나 에너지를 전도하다.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세미 컨덕터라는 표현을 적었었어요. 세미 컨덕터. 컨덕트가 전도하다인데 세미는 반이거든요. 반. 세미 파이널 할 때 준결승이요. 그래서 반을 전도하다라고 해서 얘가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래서 전도하다, 전달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피부는 전기를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more, 더 많게든 더 적게든. 그래서 대략으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대략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합니다. depending on은 덩어리로 뭐뭐에 따라 의존하여 우리 감정에 따라 즉 우리 피부와 우리 감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에 따라 피부가 이 전기를 이렇게 전달하는 양이 크고 작고 이렇다라는 거야.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접속사 대절을요. 자, 대절이라는 접속사 안에 접속사 하나 더 나와.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그래서 감정적으로 자극받는 순간이 다 나옵니다. 그게 스트레스를 받건 슬프건, 알겠죠? 아니면 어떤 강도의 감정이든, 인텐스는 강렬한, 어떤 강렬한 감정이든, 실제로, 우리 몸은, 자, 이 전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거야. 땀을 흘려요. A tiny bit. 아주 작은요. 자, 그다음 so little. 너무 적어서 땀은 셀 수 없으니까 little. 그리고 여기 대시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적어서 우리는 might not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감정적으로 자극받으면 땀난다. 그리고 이 땀나는 거, 그걸 피부가 전기로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방울들 앞에 땀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약간 그러니까 이 도우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작은 땀 방울들이 등장할 때 어피얼이 동사 우리 피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electrically 전기적으로 전도된다. 그러니까 전기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전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conductive가 전도하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conductive 이런 것들은 빈칸 되겠습니다. electrically conductive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electrically conductive 있는 그대로. 자, 이 변화는 쌤이 이런 거 문장 이치 완전 괜찮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화가 안 났을 때는 정상인데 화가 났을 때 땀이 나고 우리 피부가 전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게 이게 변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이치로 완전 괜찮다고. 알았죠? 그래서 일단 더 많은 전기를 띈다 이 부분이 변화로 딱 이어주면 돼요. 근데 이 변화가 보세요. 땀샘 활동에서의 변화라고 딱 찍어주죠. 그러니까 이 지시사 this change를 딱 잡고 압축을 때, 땀샘 활동에서의 변화가 앞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 위치로 완벽하죠, 이거. this, those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땀샘 활동에서 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야. 완벽히 뭐 없이요. 근데 이거는 이런 것도 괜찮죠. 어휘 없이요. 너의 의식적인 사고 없이 일어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의식적인 사고가 having, 자, much say, 할 말이 없어요. 됐니? 이 without이니까 뭐예요? 많은 게 없다고, 할 말이. 됐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혹은 그 상황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이, 자, 소위 말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땀 흘려야지 이래서 흘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의식이 작용하는 게 거의 없이, 됐나요? 그리고 또 수거 표현 하나 알아둘게요. have a say. 이거는 할 말이 있다라는 거, 즉, 발언권이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have no say는 뭐예요? 발언권이 없다라는 거지. 자, 요런 발언권이 없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without을 적었기 때문에 여기 much를 적어서 이 say가 셀 수 없겠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have much예요. 말할 게 많이 없이 이렇게. 의식적인 마인드는 생각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없이 일어난다는 거야. 만약 네가 감정적으로 강력해지면 더 펼칩니다. 너는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증가를요. 어디에서? 땀샘 활동에서의 증가를 알아차리게 될 것이고, 이건 특히나 네가 노티스하는 거예요.
어, 내 땀이 조금 나네? 화가 나니까 내 얼굴이나 손에서 땀이 나네? 자, 이걸 알아차리는 거야. 이건 특히나 유용하대. 내가 인지만 해주면 유용하다는 거야. 뭐에서요? 화학적인 관점에서. 이유 설명해야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인지한다는 거 허락해 주거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이제 답 나옵니다. 빈칸. 다시 여기 빈칸. 객관적인 값을, 자, value는 가치란 뜻도 됐지만 값이요. 알았죠? 객관적인 값을 수치라는 거야. 값. 객관적인 값을 됐나요? 놓을 수 있다고. 어디에다가요? 어디에다가 주관적인 상태의 마인드에다가 이 말이 두 번 나오죠. 내가 인지하면 내 손에 땀이 많이 나네. 내가 흥분한 상태네. 그럼 내 흥분도는 오늘 화가 난 건 10이네. 오늘 화가 난 건 땀이 조금밖에 안 나니까 5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감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는 실제로 이제 일반화시킵니다. 그 감정 상태를 측정할 수 있어요. 뭐 해가지고 트랙은 기록하다, 추적해서요. 어떻게 너의 몸이 됐죠? 무의식적으로야, subconsciously. 아까 이 땀이 나고 하는 건 다 무의식적인 거라고 했죠. 잠재의식적으로 어떻게 네 몸이 땀을 흘리는지를 추적해서요. 됐나요? 자, 다시 뭐 해가지고요. running. 자, 흐르게 하는 거야. running. 자, 약간의 전기를 흐르게 해서요. 뭘 통과해서? 네 피부를 통과해서 흐르게 해서, 됐나요? 어, 네 감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땀이 나면 우리 피부에서 전기가 흐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네 감정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주관적이고 무의식적인 그 경험을, 감정 강도의 경험을 객관적인 숫자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 서브젝티브 이런 단어들 꼭 외워주세요. 객관적인, 그리고 서브젝티브. 이런 것들 정반합 구조란 말이에요. 주관적인. 주관적인 그 감정을 객관적인 수치로요.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뭐 함으로써요? figure out, 알아냄으로써. 아까 요 표현 했죠? 얼마나 잘 네 피부가 전송하는지를 보면서요. 뭐를요? 전기 신호를요. 즉 전류를요. 됐죠? 그러니까 네 피부가 전류를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보는 건 결국은 뭐라고요?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가 이걸 보면 네 감정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됐죠? 오케이. 그다음 지웁니다. 즉 우리 몸의 어떤 그 무의식 잠재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우리 생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됐습니까? 이걸 활용해서 주관적인 네 감정 상태를 측정할 수 있어요가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빈칸 추론 마지막 문제입니다. 얘는 이제 오답률이 좀 높진 않았어요. 쉬웠던 것 같아요. 얘는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키워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됐나요? 답이 앞쪽에 있어서 가볼게요. 자, 빈칸부터 읽는 거예요. 냄새와 소리는 그들의, 그러면 이 대명사 줬을 때 이 대명사부터 빨리 찾아오라고 해요. 이게 주어자리, 문장의 주어자리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와 소리는 이 식물의 도구야. 뭘 위한? 그럼 앞문장부터 보자. 식물은 living organism 덩어리로 살아있는 생명체고요. 자, 그들의 주요 이때 오브젝트는 목표. 앞에 있는 문제하고 해석이 다르죠. 얘가 명사니까. 그러니까 오브젝티브는 명사로는 목표, 형용사로는 객관적인. 그들의 주요 목적이 뭐예요? 당연히 생명은 사는 게 목적이에요. 목표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도구라는 거야. 뭐가? 냄새와 소리는 뭘 위한? 생존을 위한. 그러면 생존을 위한 거 찾으면 바로 이거거든요. 1번. 방어하기 위한요. against, 대비하여. 뭐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저런 것들. 템이 things는 이런저런 것들 아니면 상황 이렇게 해서 간단 말이야.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 방어를 하기 위한, 즉,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위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 되게 쉬웠습니다.
자, 식물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냄새와 소리를 활용해요가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자, 식물들은 뭐 할 수 있어요? communicate, 표현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자, 식물들은 표현할 수 있어요. 비록 not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됐나요? 우리가 하는, 즉, 우리가 표현하다, 두는 대동사, communicate을 받아오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communicate이라는 동사를 받아오면 되죠. 일반 동사니까 여기 내신에서 뭐 적으면 안 된다고. we are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대동사니까 그래서 are를 적는 게 아니라 뭘 적어야 된다고? do라는 거 딱 알아두세요. 됐지? 비록 이거 고르는데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좀 지겨워도 이렇게 제대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들이 같은 방식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는 거랑 같은 방식은 아니겠지만, 이 식물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문장의 임팩트가 엄청나게 큽니다. 식물들이 우리랑은 좀 다른 방식이지만 의사소통을 해요. 주어 동사만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양보절, 이 부사절로 비록, 다음에 대야리,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돼 있고요. 됐지? 자, 몇몇은 썸이 주어예요.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할 때 이 썸이 주어라는 거 잡아줄 줄 알아야죠. 몇몇 식물들은 표현합니다. 의사소통하다, 표현하다 같은 말이죠. 그들의 불만족을요. discontent라는 단어 외워야지. content 불만족. 그 단어도 한번 적어 드릴까요? 자, 내용 혹은 목차, 내용물,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텐츠예요. 그리고 만족한 이렇게 만족이란 주로 형용사로 많이 쓰이는데 discontent가 불만족을 표현한다는 거야. 뭘 통해서요? 아까 나왔던 거 나오죠? 냄새를 통해서요. scent는 냄새죠. 냄새를 통해서. 너는 알게 됩니다. 이 대처를요. 그리고 냄새 얘기 한 번 더 해야죠. 이 불만족, dissatisfaction이랑 같은 단어가 되겠죠. 자, 너는 알아차리게 돼요. 이 냄새를요. 어떤 냄새입니까? 대신 주격 관계 대명사고 행, 매달리다죠. 그냥 존재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나요? 감도는 존재하는. 자, 이 공기 중에 있는 공기에 매달려 있는 공기 중에 있는 그 냄새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뭐 후에요? 네가 have mowed 이 v는 have의 pp죠. have mowed mow가 잔디를 깎다요. 잔디를 깎은 후에 공기 중에 있는 그 냄새를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평서문으로 그냥 의문문으로 썼습니다. You know? 우리 실제로도 그렇게 쓰잖아요. 알아차린 적이 있니? 됐나요? 자, 너는 알아차린 적이 있니? 냄새를요. 됐습니까? 뒤에 조수사 안 나오니까 대을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 냄새를 이렇게 해야겠네요. 지시사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 냄새를 알아채긴 적이 있니? 어떤 냄새인데요? 공기 중에 맴도는 네가 잔디를 깎은 후에 그 냄새를 알아채기 있니? 예. 자, 그것이 실제로 뭐라는 거예요? SOS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생존이라는 거죠. 이 냄새로 뭐예요? 자기한테 그들에게 해끼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냄새로 풍기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 그리고 아들이 안 나오고 또 썸을 적네요. 자, 몇몇 식물들은 이번에는 뭘 이용해요? 소리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 냄새로 불만족 표현한 거, 살려달라는 거야. 자기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문장을 펼쳤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소리를 이용한다라는 거야. 맞아요. 소리. 또 비록 자 에러 frequency 근데 이 소리는 우리가 인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됐니? 우리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자 frequency는 주파수, 빈도수 이런 뜻도 있지만 주파수 값, 주파수라는 거야. 주파수에서는 아니지만 됐습니까? 또 다음에 또 is 정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접사 다음에 지금 주어 동사 많이 생략시키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쓰는데 좀 걸리네요. 또, 자, it is. 그것이 주파수는 아니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주파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소리. 됐지?
자, 학자들은 이제 논증까지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위에서 식물이 자, 의사소통을 해요.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데 먼저 냄새로 표현해요. 그리고 소리로 표현해요. 이렇게. 네가 알아차릴 수 있을 수도 있어. 냄새는. 근데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자,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의사소통을 하고 특히 불만족 같은 걸 표현한다 이겁니다. 자, 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뭘 가지고? 식물과 마이크로폰, 마이크를 가지고요. 뭐 하기 위해서? CF 보려고요. 그들이 기록할 수 있는가? 그들은 학자들이 되겠지. 어떤 terrible, 문제되는, 됐죠? 트러블 콜을 기록할 수 있는가? 이거 왜 했겠어요?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거니까 마이크 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는지를 한번 기록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은 당연히 학자들이 되겠죠. 보기 위해서요.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계속 이 그들은 누구예요?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들 계속 이어집니다. 발견했어요. 뭘? 이 식물들이 생산하더라는 거예요. 동사죠. 높은 주파수의 딸깍 소리를요. 언제요? When stressed, 스트레스 받을 때요. 됐지? 그리고 can make 다른 소리를 만들 수 있더라는 거죠. 자, 생산하더라는 거와 그리고 만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양한 소리를,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요인, 그다음에 또 요 when 다음에도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의알이 생략돼 있는 거야. 여기에. 접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를 이렇게 많이 생략시키죠. 비동사는 원어민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략을 많이 시킵니다. 의미는 다 전달됐는데 이 동사가 필요해서 넣는 게 비동사거든. 됐죠? 그리고 소리입니다. 명사 나오는데 또 명사 나오면 관계사야.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줄 줄 알겠죠. 식물이 만드는 소리요. 언제? 그것이 not get, 물을 얻지, get watered 되는 거야. 물을 받지 못할 때 나타내는 그 소리는 자, 다르더라는 거야.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뭐예요?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 이런 것들을. 다르더라는 겁니다. 더 원, 것들이랑요. 어떤 건데요? 그것이 만드는 언제 잎이 잘렸을 때, is cut 잘렸을 때 만드는 거랑 물이 필요할 때 내는 소리랑 물이 충분하지 않을 때 식물이 만드는 소리가 됐습니까? 잎이 잘렸을 때 또 만드는 소리랑은 다르더라는 거죠. 됐나요? 다 무슨 상황이에요? 다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소리로 의사소통, 즉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그래도 강조 한번 해줍니다. 그러나 자, be worth ing라는 표현이죠. 보자, note인가요? noting. 자, note란 단어는 알아주세요. 주목하다, 주목하다, 알아차리다 이런 거예요. 자, 주목하는 건 중요합니다. 대절을요. 전문가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식물이 crying, 소리치고 있다고요. 뭐 속에서? 고통 속에서 소리치고 있다. 진짜 고통을 느껴서 소리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건 알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감정이 있는 거면 우리 인간이 식물한테 정말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풀 뜯어먹고, 이렇게 잎을 뜯고 이러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식물이 막 소리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뭔데요? It's more likely that. be likely 대절입니다. 그건 더 대절일 것 같아요. be like, it is likely 대절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게 덩어리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거는 뭐뭐 대절일 것, 뭐뭐일 것 같다로 그냥 해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좀 더 대절일 것 같아요. 이러한 반응들은 knee jerk예요. 우리 저 앉아 있는데 무릎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나무 망치로 톡 때리면 저절로 툭 튀어나오는 거 알죠? 다리가 턱 들리는 거. 그래서 이제 자동적인 생존 행동일 것 같다라는 거야. 아파가지고 막 소리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처럼 살아있는 애들처럼 그 뭐라는 거예요? 어떤 자동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본능적인 거라는 거죠.
자동적인 혹은 본능적인 생존 반응이라는 거죠. 액션, 행동이라는 거야.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어쨌든 살아있는 애들이야. 살아있는 오르가니즘 생명체고 그들의 주요 목적은 살아있는 애들의 주요 목적은 다 생존입니다. 그리고 냄새와 소리는 이제 요약했죠. 그들의 도구입니다. 뭘 위한? 생존을 위한. 즉 SOS 됐습니까? 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냄새와 향기로 의사를 표현합니다가 주제문이 되겠어요. 됐나요? 그리고 다른 유형도 올려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